네, 지금부터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단 운영지원팀장 정은정입니다. 네, 저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별도 소개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재단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도 참석 예정이셨으나 예산 대응 등 급한 일정으로 참석해 주지 못하신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협회 노현홍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단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국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노현홍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K멜로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보건산업진흥원 정현학 팀장님, 연구재단의 오두병 신약단장님 등의 관계자 여러분들과 제약바이오 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생명과학과 AI 기술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과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선진국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AI 신약 개발 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지금이 AI 신약 융합연구원의 전신인 AI 신약 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한 이래 제약바이오 산업의 AI 대전환과 이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멜로디 사업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개별 기관들의 데이터 정보는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신약 개발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멜로디 사업이 신약 개발 가속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 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재단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K멜로디 사업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참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고 같이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사업 참여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신규과제 공모 사업 설명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 설명회 자료에도 있는 자료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저희 사업단의 김화종 단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장에 딱 맞게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사업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40분을 잡아놨습니다. 40분이면 꽤 긴 시간이죠.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이유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고 우리가 뭔가 명확히 이해를 하는 데서 출발하면 그만큼 효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면 각자 하고 싶은 걸 써내면 심사위원들도 힘들고 우리도 사업을 쭉 성과를 내는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공통 분모라고 할까? 이 부분을 좀 맞춰놓고 시작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배포된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터넷으로 우리가 사업 공지한 내용하고 똑같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 잘 쓰려고 해도 이제 문서상으로 그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4.5년간 진행이 됩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플랫폼은 도구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이고, 우리는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솔루션을 만드는 과제입니다. 보통 R&D 과제는 연구 개발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거를 찾거나 논문을 쓰거나 이런 연구를 도와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 사업은 물론 연구 개발을 하지만 목표가 분명합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든다라고 하는 아주 좁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델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까지 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해보고 싶은 걸 하는 사업이 아니라 ADMET, PK, 파라미터 예측이라고 하는 아주 좁고 분명한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플랫폼은 어떤 솔루션을 하나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새로운 솔루션이 들어오면 그것이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플랫폼입니다. 하나 좋은 거 만들어 놓고 계속 쓰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플랫폼이 아니죠. 이 플랫폼은 계속 발전하는, 계속 사용자와 또 데이터 제공자와 솔루션 제공자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 기반 솔루션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의 필요성은 다 알고 오셨겠지만 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ADMET 예측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 AI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도 있지만 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가 중요한 것은 이제 볼드하고 밑줄을 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단계별 시험을 통과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인비트로부터 마지막 임상 3상까지가 이것을 통과돼야 다음을 넘어가고 그게 통과돼야 다음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중간 과정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건데 그 전체 데이터를 묶어서 만든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단계별 시험의 한계는 뭐냐면 앞 단계에서 통과했지만 뒷 단계에서 실패할 거를 미리 걸러낼 수 있으면 그러니까 early failure죠. 그거는 잘할수록 좋은 건데 그런 건 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은 여러 단계를 한 번에 우리가 한번 그 모델화를 해보자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임상은 이제 주로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잘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은 임상 일상까지 참여하는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좀 더 그 다양한 데이터로 AI 모델을 만들자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특징이 되겠고, 항상 그런 거를 하고 싶었어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잘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런 데이터가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연합학습이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연합학습의 중요성은 2017년 이후에 점점점 그 관심도가 많아지고 있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은 거의 다 자체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연합학습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지만 우리는 연합학습을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 풀지 못하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뭐 테스트로 만들어 본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산업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하나 만들면 이 과제의 그 성공 여부를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정말 된다면 좋을 텐데 정말
제대로 만들어지고 쓸 수 있는 것인지, 특히 바이오 헬스 산업이 요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풀린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세부 사업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편의상 플랫폼 과제, 데이터 과제, AI 모델, 솔루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추진 전략은 여러 기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업의 모델로 삼았던 EU의 멜로디는 제약사 간의 데이터 연합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병원은 참여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죠. 제약사 간의 협력도 어렵게 이끌어왔는데 우리 사업은 제약사, 병원, 연구소라고 폭넓게 잡았습니다. 물론 이 3가지 기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 진행 과정은 뒤에 한 번 더 설명이 나오지만 항상 모든 머신러닝 또는 AI 그 과업, 그 과제를 수행할 때 많은 경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스크를 분명히 정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데이터가 많으면 뭐가 되겠지 하고 데이터부터 모으는 사업이 꽤 많은데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태스크를 정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태스크가 정해져 있어요. ADMET, PK 파라미터라고 하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부 태스크를 정하고 거기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 만들고 연합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검증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중요한 추진 전략 중에 하나는 통상 우리는 과제를 하나 받으면 중간 발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연차 발표 한번 하고 페이퍼 내면 끝납니다. 절대로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업은 제가 기대하기로는 한 2달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와 솔루션과 플랫폼 이것이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각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델 만드는 사람도 데이터를 자꾸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를 준비하는 사람도 모델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준비를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플랫폼도 거기 맞춰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는 따로 진행하면 아무 결과도 안 나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만나서 그 교류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각 3가지 과제별로 특징이 있는데 플랫폼 과제는 통상적인 프레임워크 만들고 인터페이스 만들고 그 다음에 FDD가 이제 Federated Drug Discovery 플랫폼 이름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성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인데 이 사업은 클라우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온프레미스 장비로 하면 보안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외국의 경우도 보면 EU 멜로디의 경우도 처음부터 클라우드에서 넣어서 왜냐하면 이 사업은 데이터가 정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보안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장비 상에서 개발을 하고 그걸 연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학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자 스마트폰으로 참가하는 그런 디바이스 레벨도 있고 이런 이제 사일로라고 표현하죠. 인스티튜트가 참여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사업의 경우는 전형적인 보안 클라우드에서 동작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좀 알 수가 없는 게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면 계산량이 많아질 것이지만 모델이 심플하면 굉장히 사용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그 비용을 먼저 산정하고 매년 진행을 하면서 특히 첫 해, 둘째 해는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지금 많은 경우에 데이터가 없다. 뭐 이런 우려를 많이 해요. 근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추가 실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상에서 실험한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옛날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거꾸로 옛날 데이터를 실험해서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 실험도 하고 하는 이런 비용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참고로 EU 멜로디는 데이터 제공기관에 예산을 지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돈을 내고 사업을 한 겁니다. EU 멜로디는 제약사가 돈을 내고 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제약사가 이거 데이터를 내놓으니까 어디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제약사를 위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제약사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실험이 있다면 그 실험 비용은 연구비에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각 제약사 의료기관 연구소가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기가 어렵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지만 지금은 AI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온 소위 말하면 좀 노이즈가 많고 포맷이 일정하지 않은 데이터도 묶어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같으면 이런 게 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균일한 데이터, 소위 테이블에 들어가는 데이터만 보통 머신러닝에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그 소위 말하면 컬럼과 행이 잘 맞지 않아도 학습을 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추진 전략의 중요한 그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 솔루션 기관은 글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뭐 대학, 연구소, 기업 다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솔루션 개발 기관은 그 연합학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딱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냥 모델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연합학습이라는 환경에서 돌아가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데이터를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공개된 데이터만은 아마 많이 봤겠지만 공개된 데이터로 예측 모델 만드는 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의 성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데이터로 만들어진 흔히 이제 인실리코라고 하는 그 정도 모델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아직 밖에 나오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 단위 중간에 개입을 해서 데이터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나가지 못하니까 어떤 데이터인지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1차 년도에는 모델을 아마 못 만들 겁니다. 자, 왜냐하면 데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차 년도에는 서로 데이터를 파악하고 머신러닝 모델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플랫폼이 어떻게 된 건지를 서로 파악해서 전략을 짜는 해예요. 그래서 첫 해에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 개발팀은 요즘은 이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프리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거의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에 적절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것도 제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RFP에 향후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 EU 멜로디와 호환성을 고려하라는 말을 써놨는데 여기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호환성은 백워드 컴패터빌리티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것도 돌아가게 하라는 건데 그 뜻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EU 멜로디에서 만든 모델은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거는 머신러닝에서 MLP라고 하는 아주 제일 기본적인 모델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돌아가게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만드는 게 더 복잡한 형태를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모델에 맞게 EU에 참여했던 기업이 혹시 참여하고 싶으면 그 전처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옛날에 만드는 게 그대로 돌아가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워드 컴패터블 옛날 것이 돌아가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수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면 제가 성공이라고 보여지냐면 우리가 잘 만들어서 그 EU 멜로디에 참여했던 그 다국적 제약사가 우리 사업에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참여하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주 잘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자는 뜻입니다. 혹시 EU 멜로디에 나와 있는 그 전처리 방식이나 모델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제안을 이제 하실 때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제안서에서 RFP에 요구한 걸 하겠다라고 쓰는 건 가장 성의 없는 제안서입니다.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당연히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향후 기능 확대 방안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FAM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FAM은 사실은 굉장히 폭이 어떻게 보면 좁습니다. 분명한데 이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면 확장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 앞뒤로 데이터를 더 붙이거나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를 추가하면 뒤에 간단히 설명드릴 겁니다. 확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코어에 해당하는 걸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안을 해주실 때
지금 이 사업의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미 한 5, 6년 전부터 신약 개발에 AI가 많이 거론이 됐고 그 내용들이 가운데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대부분 현재 나와 있는 모델들이에요. 이 파란색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트 물질을 잘 찾아주거나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을 쓰거나 독성을 예측하거나 전부 다 단편적인 예측 모델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은 파이널, 마지막에 가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를 통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보자고 하는 게 FEM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그림의 아래쪽에 있는 분홍색, 그래서 얘는 임상 일상 데이터까지 데이터를 합해서 이 초기부터 나중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과제를 통해서 뭔가 성능이 좋은 모델을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겁니다.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사용자가 들어오면서 점점 좋아지죠. 얘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것을 지향한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소위 말하면 사용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는 것. 그래서 데이터와 사용자가 늘어나면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그림을 더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파란색 진한색이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의 단계입니다. 이 주황색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단계별로 그러니까 여기 합격하면 다음을 넘어가고 다음 합격은 다음을 넘어가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통상 위에 보면 인실리코 AI 모델은 인비트로 가지고 뭘 예측하는 모델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래에 있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참고로 노란색은 참고로 쓴 겁니다. 노란색은 뭐냐면 이 과업의 범위는 아니에요. 이 과업은 분자가 들어가면 걔 ADMET, PK 파라미터를 찾는 게 주 목적이죠. 그러나 여기는 노란색 이런 거를 향후에 추가 데이터로 넣으면 당연히 더 많은 예측 모델들을 추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장성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태스크 범위는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태스크 범위는 이런 목적 변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사업 추진 전략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 협의체라는 걸 만들고 실무위원회 워크숍이 3가지가 앞으로 진행될 텐데 여기 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3가지 사업 간의 관계인데 이것도 아마 크게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태스크 선정인데 태스크 선정의 큰 틀은 ADMET, PK 파라미터 예측이지만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걸 정해야 돼요. 항상 우리 AI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그램,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파라미터를 어디까지 어떤 스레시홀드로 할 것인지 하는 걸 잘 정해야 되죠. 전부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이상한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해서 만약에 내년에 잘 나오면 한 번에 끝나겠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스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업의 특징을 여기에 좀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왜 이렇게 매년 스펙이 달라지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스펙이 없는 사업입니다. ADMET를 만들자고 했지 성능을 0.8로 올리자 이런 스펙이 나와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좋은 의미로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목적 변수를 기존에 나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솔루션보다 이만큼은 개선하겠다 하는 걸 우리가 합의를 봐서 하는 일이지 처음에 스펙이 없으니까 우리는 대충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기는 제가 빨간색으로 썼는데 항상 우리가 모든 AI 모델을 만들려면 처음에 그 데이터가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는 모델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공개된 데이터밖에 못 씁니다. 하기 때문에 참여 기관이 최소한의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단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대충은 알지만 그래서 최초의 공통 데이터 구축을 최소한의 수로 할 겁니다. 이게 없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5%라고 했는데 뒤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간접적으로 소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올해 플랫폼 사업자 하나, 데이터 참여자 20개, 3세부는 5기관씩 3회에 걸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업 예산은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대 효과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합학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증 사업이 없고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만들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는 제약사 또는 제약사가 아니더라도 신약 개발하는 벤처나 이런 데서는 이 성능이 좋은 모델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게 있어야 계속 최적화 과정을 할 수 있고 약물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기대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향후라고 썼는데 이 향후라고 쓴 건 뭐냐면 이 사업의 현재 사업 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나면 조금 빠르면 5년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드러그 인터랙션이라든지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진도가 빠르면 얘는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이 뒤는 RFP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RFP는 갖고 계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제가 중요한 것만 볼드로 여기서 처리했으니까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1과제가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아마 여기 플랫폼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기업도 있을 텐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플랫폼하고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플랫폼은 되게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상거래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할 일이 되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흔히 우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쭉 넣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런 어떤 목적이 분명한 솔루션이 돌아가기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 봐서 그런 데가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일반 업무, 어떤 서비스, 사이트 구축 그런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거는 솔루션이 잘 돌아가기 위한 최적화된 그 특수 목적의 플랫폼이고 특히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무도 돌려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물론 조금씩 연습 삼아는 돌려봤겠지만 그래서 그 새롭게 만드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다는 거는 많은 일을 하기에는 적은 액수지만 이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적은 액수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액수를 이제 책정이 됐는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봤던 플랫폼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단하고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주로 참여하시게 될 거고 자, 일반적인 상은 여기 제가 빼고 여기 아래 보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쓰는 것을 명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대기업이 오픈소스를 다 만들었어요. 외국에. 무슨 인텔, IBM,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다 만들었는데 그거를 갖다 쓰면 왜 안 되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픈소스를 쓰든 안 쓰든 하는 건 자유입니다. 오픈소스를 쓰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권장해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거 귀찮다 우리가 더 잘 짤 수 있는데 그러면 직접 짜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나와 있는 유명한 오픈소스를 제가 쭉 이렇게 몇 개 적었는데 저런 걸 활용해도 좋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만들었고 뭐 최근에 오픈FL은 인텔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오픈 프레임워크를 쓸 거면 어떤 걸 쓸 거고 뭘 고칠 건지를 분명히 써야 되는 거고 안 쓸 거면 왜 안 쓰고 왜 내가 직접 만들 건지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 여기 하나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사항들은 뭐 그 동일한 내용이니까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 데이터 전처리 도구를 배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는 데이터 전처리 도구가 각 클라이언트에 가서 왜냐하면 데이터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처리 도구를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성과 목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플랫폼 웹사이트 구축이라는 게 하나 특이한 게 있고요. 중간쯤 보시면 안정성 검증 보고서라는 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의 안전성입니다. 데이터를 내놓는 기관도 정말 우리 데이터를 남이 안 가져가는지를 검증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연합학습이 안전하다고 해도 직접 실제로 외국의 경우도 그 참여기관에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을 했다 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자, 봐라, 이거 데이터가 안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암호화도 필요하고 보안 클라우드도 필요하고 프로토콜도 검증을 받고 해서 외부 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안정성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외부 기관이 검증을 하는, 그래서 2중, 3중으로 이 장치가 돼야지 연합학습을 썼는데도 데이터를 꺼내갔다 이러면 이 사업이 전부 다 안 됩니다. 이 관련된 사업이 전부 한국에서는 실행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성능은 좀 떨어져도 되는데 사실 플랫폼은 성능이 그다지 높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수백만 명을 상대하는 그런 B2C가 아니기 때문에 뭐 속도나 이런 건 문제가 크게 되질 않는데 안정성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특기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 과제는 사업단이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플랫폼 만드는 사업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것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단하고 거의 같이 일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하나 특이사항으로 적었고요. 전적평가 기준은 통상적인 겁니다. 이해도, 구체성, 우수성, 그 다음에 기관의 우수성을 볼 것이고 TRL을 제가 8까지 높여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장 쓸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록 R&D 과제지만 거의 실용화, 시제품을 만드는 수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은 끝날 때라고 하는 것은 4차년도에 사업화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과기부나 복지부에서도 이 과제는 그냥 한번 해보는 사업이 아니라 이후에 멜로디는 한번 해보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거기는 굉장히 기업이 크기 때문에 별로 돈에 대해서 아쉬운 것도 없고 그냥 혼자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정말 되는 건지 하는 거를 검증하는 사업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화 계획은 4차년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로 제약사 병원이 될 텐데 데이터를 제공하고 솔루션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기관이 될 텐데 여기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가공하면 결과가 잘 나올지, 그리고 데이터를 가진 기관, 흔히 그 데이터 오너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수혜기관이라고 그랬죠. 그걸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얻고자 하는 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관은 사실은 수혜를 받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약간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만 여기는 이걸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스크에 대한 요구사항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기능, 어떤 성능의 솔루션이 필요해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지는 솔루션을 돌려보고 운영을 해보고 성능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이 데이터 기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지원 분야나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특히 여기 보시면 그 1차년도에는 특히 데이터를 파악하고 전처리하고 태스크 정의에 집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같이 문제를 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처리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전처리는 미리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정해지고 모델 만들어 보면 거기에 맞게 하고 또 계속 전처리는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 포맷이 아니고 저런 포맷, 또 이런 표현, 그 표현형을 계속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처리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처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데 전처리는 이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목적 변수가 그 정도만 나와도 돼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좀 더 상세한 분류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모델 개발자가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최초의 AI 모델, 보통 최초의 AI 모델은 우리가 이거를 베이스라인 모델이라고 하죠. 이거는 보통 공개된 데이터로 만드는데 우리는 공개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여러 기관 걸 모으다 보면 이제 빠진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은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있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모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능이 올라가지만 흔히 이런 걸 벤치마크 데이터라고 하죠. 이거 가지고 나중에 성능 평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초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 구간, 파이프라인 전체 데이터는 없다. 특히 연구소 같은 데는 어떤 부분 많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가 그걸 합해서 학습할 거기 때문에 일부만 보유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는 이 연구비에서 이제 추가로 실험을 하면 되고, 자, 그 밑에는 이제 연합학습에 참여해서 이 만들어진 솔루션이 이 성능이 어떤지를 검증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이 과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여기 이제 진한색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이 데이터를 제출하진 않아요. 근데 데이터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데이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데이터가 얼마큼 있다라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데이터 없다. 이거는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지는 않지만 보유 현황은 공개되지는 않지만 사업자는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얼마나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안서에 첨부해서 내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안서에 내면 심사위원들한테 공개가 되니까 첨부 자료로 사업단에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어떤 실험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얼마큼 있다는 거는 제출하시고, 물론 나중에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책임지고 이제 비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발표의 그 주요 사항은 이제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플랫폼 개발, 소위 이제 솔루션 개발 팀이 될 텐데, 여기, 그리고 저희가 이 참고 문헌을 많이 적었어요. 아마 RFP에 보면 참고 문헌이 뒤에 많이 있는데, 참고 문헌을 왜 많이 적어드렸냐면, 이 부분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오시면 나중에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 문헌을 많이 적어드렸으니까 참고 문헌을 글자 그대로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내용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여기 보면 전처리 방안의 합의 도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처리 도구는 3과제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과제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포까지 하는 것이죠. 잘 컨테이너 만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가게 해주는 것까지고, 2과제는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것까지만 하는 거고, 3과제에서 AI 모델을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전처리 소프트웨어는 3과제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3과제에서. 그런데 첫 해에는 다 데이터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로 전처리 모듈을 만들겠지만, 이제 매년 전처리 모듈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전처리 방안을 일종의 합의하고, 우리가 이제,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과제가 AI 솔루션 개발팀을 하나만 뽑지 않고 5팀을 뽑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후 멜로디는 그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과기부 복지부가 여러 그 과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제가 5개로 늘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제 수를 저 같으면 하나만 하고 싶은데 5개를 이제 그 선정을 해서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처리 도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5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모델을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전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하지만 5개가 전부 완전히 다르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좀 약간 기술적으로 좀 조율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거나 전처리는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처리 모듈은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만드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나 플랫폼사는 별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걔를 다운받아서 실행만 해서 전처리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 AI 개발 팀이
전처리 모듈을 각각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각각 전처리 도구를 개발한다는 걸 제가 썼고요. TRL8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성과 그 평가 지표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이 사업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특히 솔루션들은 외국에서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걸 누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그걸 참고해서 좀 어드밴스된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개발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평가 항목도 특이한 사항은 없고 TRL8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40분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RFP에 나갔던 내용을 좀 특이사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 RFP에 써있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한 얘기입니다. 연구개발 범위가 소위 말하면 스펙이 이 과제에는 안 써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건 맞지만 숫자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 단위로 사업단과 협의한다. 이런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이제 제안서를 쓰실 때도 여기에 동의한다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연초가 되면 그러면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안 되는 걸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이런 개발 과제를 꽤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의 그 각각 수행되는 거를 묶어서 인테그레이션해서 결과를 내려면 이 조율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거를 조율하는 사업단이 없어요, 지금. 사업단이 그 조율까지 해야 됩니다. 사업단이 직접 그 소위 말하면 스펙을 조율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당연히 플랫폼을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루션 과제는 왜 소스를 내놔야 되느냐? 연합학습은 그 솔루션 모델이 클라이언트에 가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가 와서 돌아갈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라도 소스가 공개돼야 되는데, 이 소스 공개는 이후 멜로디는 다 GitHub에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지 말지는 그건 협의해서 정할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제가 오픈소스 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발한 거를 공개해야 되는 의미는 없지만 사업단에는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같이 협의해서 우리 솔루션은 논문도 쓰고 GitHub에 올리겠다. 그거는 우리하고 협의해서 뭐 제 생각에는 저는 오픈소스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픈소스를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 남이 검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당연히 더 좋은 겁니다. 오픈소스는 보통 감추고 싶을 때 이제 안 하죠. 하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지향하되, 그게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사업단에는 공개를 해야 되고 GitHub에 공개하는 거는 협의해서 한다. 요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수행기관은 일이 많으면 우리가 매번 회의를 소지할 수 없으니까 통상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하고 앉아서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과제는 특히 보안 대책에 대해서 레드팀을 꼭 레드팀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반대편 입장에 서서 계속 해킹을 해보는 겁니다. 이후 멜로디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드팀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제시를 하셔야 되고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업에서 클라우드 비용을 일부, 플랫폼 사업은 10%, 솔루션이 10%였다가 지금 정확히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10%, 데이터 쪽은 5% 이렇게 첫해 받을 건데, 돈이 남으면 두 번째는 덜 거둘 거고, 만약에 우리가 플랫폼이 굉장히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쓰면 다음 해보다 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은 개발 비용에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각자 연구비에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개발할 때는 얼마나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공용 클라우드 비용에서 쓰는 게 아니라 각자 연구비 내에서 또는 이미 갖고 있던 장비 가지고 개발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에는 이 클라우드 비용은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 그거는 각자 연구비에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조금 잘하는 데는 다음에 연구비를 더 주기도 하고 좀 못하는 데는 연구비를 줄이기도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요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비 조정이 이제 거의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팀은
어떻게 우리가 독려를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참여기관 중에 우수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할 테니까 이거를 이 사업 그 주관기관인 복지부나 과기부에 정식으로 보고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할 거거든요. 데이터 구축 사업도 하고 솔루션 확대 사업도 할 거기 때문에 거기 우선 추천한다는 것, 뭐 이 정도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FP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수기관은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해서 뭐 발표를 더 이제 하게 한다든지 조금 더 언론에 노출이 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다른 사업에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날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7월 내로 협약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7월에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7월 3일 이전에 발표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할 거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서류 평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 평가하면 시간이 한 2주 정도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다 발표 평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평가를 미리 준비하시라고 날짜를 알려드렸고 발표 평가는 저 7월 8일 주에 시행을 하고 우리가 그 결과를 정리해서 7월 22일경에 통보를 하고 31일까지 협약 체결을 해야 되니까 이 일정을 잘 보시고 7월 30일 내에 협약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은 정확히 40분 했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 3세부에서 그 참여자들이 그 5개로 나눠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역할이 어떻게 나눠지는, 연차로도 나눠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시기에 따라서 역할도 바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감안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답을 드릴게요. 우선 첫 해에는 5팀을 뽑지 않습니까? 첫 해는 독립적으로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독립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자기가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앞으로 3년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보고 만약에 똑같은 걸 한다고 하는 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약간의 조율을 좀 할 겁니다. 조율은 뭐냐면 이제 목적 변수를 좀 달리할 수도 있고 모델을 조금 너무 똑같은 걸 한다고 하면 물론 똑같은 걸 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런 약간의 조율을 하겠지만 그게 똑같을 리는 확률은 매우 적죠. 자,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1년 후에 5팀을 선발하는데 당연히 두 번째, 그러니까 다음 해에는 1차 연도 거를 다 공개할 겁니다. 공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걸 보고 그걸 확실하게 개선하거나 그보다 다른 방법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차 연도가 끝날 때 내년 이때쯤이 되겠죠. 그때는 어떤 것들이 나왔고 어떻게 됐다는 거를 공개하고 그거를 개선하든지 다른 방법을 제안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원래는 RFP에 다 있다가 삭제했는데 왜냐면 그때는 아마 다른 펑션들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목적 변수 말고 우리 해보니까 너무 잘 돼서 모델 잘 나오면 아까 예를 들면 입력으로 약을 2개씩 넣어보자. 근데 그러게 되면 모델이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타겟 정보도 넣어보자.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년도 3, 4년 때는 조금 스펙이 좀 확장된 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1차년도 하는 거 보고 그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이어서 그 관련된 질문인데 그 1차 선정 그 기관이 2차, 3차에서 다시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짠 게 아니고 이게 조금씩 겹쳐 있어서 1차, 2차, 3차 중에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내년에 들어오시는 수도 있어요. 올해 남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년에 더 좋은 모델을 만들 기회가 있으니까. 들리시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 이제
두 번째 과제가 사실 이제 산학 연병이 다 포함되는데 저는 병원 소속입니다만은 병원 자료의 대부분은 사실은 의뢰사가 있는 자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임상시험을 하는 연구자로서 그걸 제가 정부 과제를 받았고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척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제약사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저한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가 사업단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뭐 사실 이제 그거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거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선출 모듈은 이제 3과제가 한다고 하셨지만 EU 멜로디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표준화, 정규화 할 건지를 이제 캠볼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에 전부 다 조정하고 특히 이제 이게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두 가지를 예측 그 어떤 이제 목표로 잡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각각의 값들의 사전 형태를 다 나누어서 그래서 뭐 IC50가 얼마 이하면은 액티브하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종류를 다 정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 익스트랙션 매뉴얼을 EU 멜로디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보면은 마치 그걸 3과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에서 그 또 질문은 잠깐만. 네. 더 하시면 제가 앞에 거를 그렇군요. 우선 두 개 답을 할게요. 첫 번째 거는 당연히 그 임상 일상을 의뢰한 제약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약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제약사가 우리가 임상 의뢰했던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건 쉽게 말하면 제약사 몫이 되는 거고 병원에서는 그 데이터 이외에 그 환자에 대한 그 제약사에 넘겨주지 않은 다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병원에서 내놓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거는 병원에서 제한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임상양리학팀이 네. 그러니까 그거의 소유권은 제약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모델은 아까 3과제가 만든다고 한 것은 소프트웨어를 3과제가 만든다는 것이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플랫폼 쪽에서 해야 되는 그렇죠. 거. 플랫폼과 데이터 가진 데하고 같이 모여서 그 어디까지 스레시홀드를 어디까지 정할 건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 그런 것들은 3과제가 못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모든 과제에 굵게 써놓은 게 뭐냐면 특히 1차 연도에는 같이 모여서 그거를 정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한 건데 그때 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실무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계속 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EU 멜로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툴스를 만들었죠. 뭐 그래서 멜로디 튜너라든가 아니면 퓨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 프리딕터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개발된 뭐 멜로디 튜너 같은 건 이제 스마일즈 형태로 표현된 화학식을 이제 결국 이제 그 핑거프린팅으로 바꿔주는 어떤 그러한 이제 32kb의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것처럼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쓰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가만히 있어봐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지? 일단 그부터 답변을 좀 제가 듣고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맞추는 거를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를 저도 처음에는 중요시 했었는데 제가 EU 멜로디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랬더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델이 그 사람들도 성능을 그렇게 높이는 거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는 것까지만 해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드는 전처리 모듈이 멜로디 튜너를 담을 수도 있지만 그게 새로 해야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혹시 거기에 모든 걸 맞추어서 제안서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해서 어떻게 다르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생각났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EU 멜로디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10개 참여한 바이오팜 또 제약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에세이도 일부 겹치지만은 컴파운드도 일부 겹친다는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걔네가 말하는 horizontal learning이라고 그 이제 우리가 크로스 엔드 포인트로 데이터셋을 구성했던 건데 과연 한국에 여기 참여하는 20개 어떤 제약기업이나 아니면 병원이 그렇게 크로스 엔드 포인트로 데이터를 맞춰서 소위 말하는 교집합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게 좀 걱정이거든요. 사실 이제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 팀이나 또 3과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겹치지 않는 걸 갖고 과연 연합학습으로 이렇게
스퀴즈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인데 그런 거는 혹시 사업단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죠. 우리가 데이터가 많아서 좋은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역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다 합쳐도 힘든데 혼자는 더더욱이 못하는 거니까 혼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이 질문을 말하면. 드린 이유는 거기서 제안한 그런 방식의 FL을 굳이 쓰지 않고 새롭게 제안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를 그렇죠.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하시라는 가이드는 일체 안 드릴 건데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냐면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분재에 대해서 걔에 대한 어떤 표현력이나 이런 걸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데이터 수가 좀 적어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준 데이터만 갖고 학습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빈칸이 많으면 모델이 잘 안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소위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공개 데이터도 또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공개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이 과제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과제로 그 데이터를 더 이제 공급을 할 계획에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산학형 과제 이렇게 딱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산학형 과제에 있을 때 전부 다 참여해야 하나요? 그 세 가지가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단독 지원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질문하는 건데. 지금 질문이 같은 학교에서 세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말인가요? 제가 지금 질문 정확히 못 알아들었는데 몇 번째 과제 말하는 거예요? 산학형 산학연. 네. 네, 그 과제에서 네. 그 모두 한 학교에서 전부 다 참여해야 하는 거냐고요. 뭐 학교만 단독 지원할 수도 있을 경우도 있기 그런 때문에. 제한은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네. 지원도 되고 필요하면 두 기관이 해도 되고 산학이 그런 말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전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지원 가능하. 그럼요. 네, 가능하다고. 네. 그냥 한 기관만 해도 됩니다. 네. 하나 더 물어봐도 되죠? 네. 그 RF1 기간하고 RF2 기간 그 연계할 때요. 그 연구 계속 제출 단계에서 필요한가요, 혹시? 제가 지금 질문을 정확히 못 알아들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그 알- 기간간 네. 네. 이번과 이미 연계해서 같이 지원을 들어가야 되냐는 말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제안서에 써주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예를 들면 플랫폼 과제를 하는데 뭐 어떤 아까 1번 플랫폼 과제 같으면 오픈 소프트웨어를 쓸지 말지를 명확하게 하라고 제가 썼듯이 예. 뭐 어느 기관에 뭘 쓴다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자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가점이 있거나 감점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각 회사의 전략에 해당하는 거니까 언급하거나 연계성을 쓰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는 연계해서 내도록 하려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끼리 그냥 내지 말고 미리 만나서 근데 그러기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1차 년도에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선정이 되시면 선정된 팀끼리 모여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서로 밀접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각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데 선정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연구 계획서 쓸 때 필요 없다 그거죠? 그건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RF2로 지원을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내년이나 그 다음번에 RF3로 해도 되나요? 한 기관이? 선정된 다음에요. 만약에 선정된다면. 우리가 그거를 실은 고민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기관이 우리 데이터도 있고 솔루션도 개발하겠다. 근데 팀장님 어떻게 되냐? 그 우리가 된다고 썼나요? 안 된다고 썼나요? 아예 안 썼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혹시 저기 진흥원에서 오셨으니까 실은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했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안 된다라고 써 있지 않으면 통상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같은 과제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같은 과제에 두 과제가 보통 지원이 안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질문이 그거죠. 우리 기관은 데이터도 기여할 수 있는데 솔루션도 만들고 싶다. 나중에 2차 년도에 뭐 2차 년도든 1차 년도든 마찬가지인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저기 이제 관리기관에서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서 한번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그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제 그런 생각하신 분이 일단 그거는 답은 따로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된다 안 된다 명확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플랫폼 쪽에서 안정성 검증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저 보안대책 레드팀과 그다음에 그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돼서 해석을 해야 되는 항목인가요? 그렇죠. 전부 다 묶어서인데 레드팀은 레드팀이고 외부기관은 외부기관이고 보고서는 보고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고서 작성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검증할 건지도 이제 제한기관에서 그렇죠. 고민해야 그것도 되나요?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보안이라는 건 원래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암호화,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떤 대책을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됩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그 연차별로 새롭게 이제 매년 이제 선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플랫폼도 공통적으로 매년 새롭게 기업들이 선정이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아닙니다. 플랫폼은 한 번 선정하면 4.5년 동안 한 기업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일 번 플랫폼 과제랑 3번 모델 개발 과제랑 일정 정도 뭐 연과 긴밀하게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오버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RFP 상에는 인센티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양쪽에 다 써 있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제안을 하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실은 1과제, 3과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이해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들어지는 모델이 연합학습 환경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플랫폼 사업자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솔루션 개발자들도 이게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지연이라든지 뭐 데이터 불균형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사실 양쪽이 다 그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를 한 팀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까 1, 2, 3과제가 서로 밀접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 중에 당연히 1과제, 3과제에도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어디까지 구현할 건지 하는 거를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일종의 그 발표하고 또 듣고 하는 기술 워크숍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딱 잘라서 어디까지는 당신이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됩니다, 서로. 그러니까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뭔지를 셋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보안 문제가 세 군데서 다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1과제, 3과제에서 1과제, 3과제에서 개발이 되고 나면은 그 개발한 거에 대한 IP는 기관이 가져가는 게 맞나요? IP는 양쪽 다 소유입니다. 뭐냐면 그 기관이 만든 거를 똑같이 다른 데 가서 사업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계속 쓰는 거에도 문제가 안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그 기관은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우리도 활용할 수 있고 그 기관도 비슷한 거를 다른 사업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공동 소유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거를 보면은 연합학습의 피처가 기관별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호리존탈뿐 아니라 버티컬 패럴 러닝까지도 다 기술을 완료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당연히 수용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2번 RFP에서 그 성과 지표 중에 데이터 500건 네. 그 2번 RFP에서 데이터 성과 지표 중에 데이터 500건 이상이 어세이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그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이랑 그 사람에서의 PK랑 동일하게 그러니까 500건이 기준인 건지, 이 500건이 어떤 절대적인 그런 지원 기준인 건지 네, 궁금합니다. 그 500건이라는 숫자가 좀 그 만들기 어려운 숫자였는데
그 500건은 이 과제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그 데이터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의 그 500개 그 행 정도를 이제 제출하는 뜻이지, 그 계속 이 앞으로 연구 참여할 때 500개만 있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 그리고 기본 모델을 만들게 하려면 데이터의 그 포맷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두 개만 봐서 모르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500건보다 더 많아도 좋겠지만 최소한 500건은 돼야 테이블을 하나 정도는 그려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먼 PK 같은 경우에는 휴먼에서는 사람에서의 데이터는 그러면 그 시간에 따른 그 농도 포인트 하나를 한 건으로 치시나요? 아니면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서의 PK 프로파일을 한 건으로 치시는 건가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실험 하나를 한 개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확히 써놨는데. 네, 그러니까 에세이 이제 하나당 어세이 하나. 하나인데 네네. 이제 사람에서는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람에서는 시간에 따른 그 농도 포인트. PK 파라미터의 경우에 네, 네. 좀 그 부분이 애매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의 경우는 만약에 시간별로 측정했다라고 하면 그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되겠죠. 그 하나하나를 한 개씩 볼 수는 없죠. 만약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측정했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세트로 봐야죠. PK 파라미터의 경우는. 네, 그 이번 과제 같은 경우에 데이터 제공할 때 500건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같은 실험계 그 어세이계라고 할지라도 기간마다 조금씩 그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헤테로지니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검증하는 방법론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사실은 띄엄띄엄 있는 다양한 걸 보여줘야 되죠. 예를 들면 어린이, 노인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걸 줘야지 비슷한 데이터만 주면은 전체 데이터의 속성을 소위 말하면 EDA, 데이터 탐색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대충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데이터가 비슷한 데 있는 거를 이렇게 한 군데 뭉쳐 있는 거를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러저러한 게 있습니다 하는 거를 500개를 샘플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질문은 같은 실험계라고 할지라도 기관이 다 평가하는 그건 기관이 상관없어요. 자기 기관은 자기 기관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500개를 가장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를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을 500개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관까지 고려하면서 데이터를 모을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500개씩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따로 어떤 회의나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어차피 파악하게 돼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처음에 500개를 내놓을 때 다른 기관이 뭐 내놓을지는 서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맞춘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대표적인 샘플을 내놓으시는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세이 결과값이 이제 제공이 될 텐데 그 어세이 그 결과값이 이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에 제 질문이. 아니 그거는 믿고 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 샘플 데이터는 그자대로 샘플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가지 기관에서는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연구소도 있고 병원도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제약사도 또는 어디에 치중되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임상일상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관은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는 거를 샘플로 500개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게 값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실제로 연합학습을 만들어 나갈 때 문제가 되는 건 처음에는 글자 그대로 데이터의 포맷을 이해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예, 예. 그 앞선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RFP 2번 저도 마찬가지로 500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이 공개된 RFP를 읽었을 때는 그 여기에 특허로 공개된 물질을 포함하여 500건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우선은 그 각각의 물질마다 어떤 어세이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케미컬 라이브러리에 있는 케미컬이 일단 기본적으로 500개 이상
이고 그 500개의 물질에 대해서 뭐 각각 뭐 이온화도를 주든 뭐 휴먼 PK를 주든 아니면 뭐 인비트로 데이터를 주든 인비보를 주든 어쨌든 그 케미컬이 일단 500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500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숫자를 잡은 거예요. 최소한 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샘플을 2개만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이 달라고 그러면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면서 500개 정도는 봐야 이 기관이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야 그 모델을 만드는 사람한테 우리가 정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좀 이제 기술적인 얘기지만 모델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꾸로 데이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모델을 못 만듭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제약사 찾아가서 데이터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취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는 전부 다 섞을 거예요. 데이터를 다 섞어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제가 멀티모델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멀티모델은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다 수용하는 모델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정한 컬럼 값이 딱딱 맞춰진 거를 돌리는 모델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도대체 컬럼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충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형태들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모델을 만드는 사람한테 그 기본 모델을 만드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할 수 있는 그 기본 데이터 셋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문제를 내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르쳐주고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되기 위한 기본 데이터 셋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 제약사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를 500개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기관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네, 또 다른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 연속성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처음에 그 PK 파라미터 관련돼서 지금 실무자 얘기 뭐냐면 그냥 어세이 하나당 하나씩 하자는 이제 의견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렇게 오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혹시 필요하면 다시 상세하게 공지할 텐데 일단 질문을 받고 제가 맡아볼게요. 네, 그 RFP 그 첨부에 보유 데이터 현황 조사 내용에 보면 각각의 어세이별로 이렇게 한 건으로 산출을 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아까 임상이 예를 들어주셨는데 한 사람의 PK를 진행하게 되면 그 한 사람에 대한 PK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뭐 AUC, 하프라이프 등등. 그러면 그 각각을 한 건으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한 사람을 하나의 데이터로 보시는 그러니까 것인지. 한 사람 걸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걸 한 건. 지금 이제 그 임상 데이터하고 인비트로하고 인비보하고 다 조금씩 다를 텐데 그 부분이 질문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회사가 지금 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어세이 하나를 하나로 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여러 측정한 값들 뭐 그게 이제 AUC가 됐던 뭐 TMX가 됐던 그런 거를 묶은 거를 한 세트로 봐야죠. 한 개를 500개로 하면 다 합치면 데이터셋은 몇 개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하나의 커다란 표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컬럼이 얼마나 많은 걸 들어오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행이 500개는 돼야 되는 겁니다. 500개에 대해서 컬럼이 이거 합친 것이 한 샘플이지 이거 하나 이걸 전부를 따로따로 쳐서 500개는 당연히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로우를 하나의 데이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샘플. 지금 그 다음에 질문해 주셨던 분하고 결과가 좀 상충되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분은 이제 하나의 케미컬을 하나의 그 데이터로 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하나의 케미컬에 대해서 그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데이터가 나올 네. 수 있어서 네. 그러면 그 예시에 있는 것처럼 약물의 각각 특성이라든지 톡시시티, 그다음에 약효 이런 것들은 개별 데이터로 산출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잠깐만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답할게요.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의견인데요. 평가하실 때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좋은 플랫폼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데이터가 사실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평가하는 그 RFP 평가 항목에 데이터셋의 질이나 양을 그 가산점이든 아니면 점수화 하시면 그걸 그리고 쓰시면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기업 또는 뭐 병원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세 가지를 묶어서 답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 데이터 수량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기관이 갖고 있는 것 또는 내년에 추가 실험에 나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총량 같은 숫자가 하나 있는 거고 500개하고 이제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냐면 두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가 지표에 데이터에 가진 양을 실은 넣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20기관을 뽑는데 그 상식적으로 심사위원도 그렇고 데이터가 많은 기관이 들어와줘야 성능이 좋은 거니까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많은 기관을 뽑는 것은 뭐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린 데이터는 적지만 굉장히 고품질이고 남이 없는 거 있다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숫자로만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뺀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준, 총량 기준으로 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당연히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고 그거를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지만 저희한테는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거고 500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알려지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이 머신러닝 모델을 빨리 돌리려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생각이 다르고 기관이 다르고 실험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테이블로 설명을 드렸는데 테이블이 주면 전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실험도 다르고 병원 데이터 다 다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행과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컬럼이 여러 개 있는 것 말고 이 행 단위로 500개의 행 정도의 데이터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는 이게 환자 데이터일 수도 있고 PKD일 수도 있고 SA일 수도 있고 그러면 특정 타겟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서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면 저분자 화합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항체 화합물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 과제에는 그 저분자 화합물에 대한 ADMET, PK로 폭을 좁히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항체라든지 그런 단백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으나 이제 많이 논의를 해봤는데 저분자 화합물만 타겟으로 해서 과제를 해도 충분히 이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번 과제에서는 저분자 화합물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읽어봐서 좀 그런데 여기 보면 플랫폼은 1개 과제가 1차 연도에 선정되면 4.5년 동안 쭉 간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RFP 뭐라고 해야 되죠? 두 번째 그 데이터 제공하는 경우에는 20개를 선정하는데 1차에서 5개를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제도 마찬가지로 4.5년을 쭉 가는 겁니다. 한번 선정되면. 네. 근데 제일 처음 설명하실 때 그거는 3과제는 5팀씩 3번에 그건 3과제. 솔루션 개발. 3과제만 해당되는 3과제만. 거예요? 네. 1차 년도 중복 지원 안 되면서 그러면 올해 7월에 1과제 1개 선정하고 2과제 20개 한꺼번에 선정하고 3과제는 1개 선정하고 3과제도 5개. 5개인데 그럼 3과제는 연구 기간이 짧은 거예요? 네, 3과제는 3년입니다. 2.5년. 네. 2.5년씩 그래 2.5년 그 2차 년도에 뽑은 기업도 2.5년 네, 이런 네. 식으로. 제가 아까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그려드렸어요. 네. 되나요? EU 멜로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개 제약 바이오 기업이 다 자체적으로 이제 모델을 돌리고 그 파라미터를 이제 물론 중간에 그걸 연결하는 회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걸 할 때 데이터 브리치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시에 한날에 딱 똑같이 하도록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게 어그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만 하더라도 동일 타임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헤드쿼터가 또 다른 데 있고 한국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있는데요. 타임존 와이즈하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걸 제약바이오 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5개로 시작하는 모델, 그러니까 FM을 개발하는 회사가 일종의 대리 수행 같은 것을 하시도록 할 그런 생각이 드나요? 플랫폼에서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산학연병에 해당되는 쪽에서는 데이터만 내놓고 그 데이터를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익명화 또는 뭐 가명화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이쪽에서 그 그러니까 3그룹에서 그 각자 개발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애드미티에 관련된 어떤 프리딕션을 이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거죠. 플랫폼을 활용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어 멜로디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거기는 그 이제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이해관계도 굉장히 첨예해서 우리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우리는 이제 어떤 심정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벤처 같은 마음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제 거기는 혼자 해도 될 만한 회사들이에요. 지금 이어 멜로디 프로젝트는 3년 끝났는데 다 내부적으로만 쓰고 혼자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쟤네하고 협력 안 해도 될 만큼 거기는 이제 규모가 크지만 우리는 다 합쳐도 작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상황이 뭐랄까 이제 입장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합치고 또 거꾸로 외국의 제약사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자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모델 자체가 뭐 사실은 몇 개의 그 특성들을 예측하는 3과제 같은 경우는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최종 선정된 5개 과제 안에 들어가 있는 피처들의 중복이나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과제 계획하는 중간 과정에서 15개로 늘어난 게 각 태스크별로 모델을 만들려고 잠시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냐고 그랬더니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세부 태스크별로 모델을 만드는 건 합당치 않고 왜냐면 모델을 만들면 동시에 여러 개를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그 어떤 입력이나 변수를 공유하고 지금 약간 경쟁하듯이 하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15개가 제각각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숙제를 준 거예요. 누가 잘하는지를 보고 좀 더 특화된 데는 그 분야로 이제 키울 수도 있고 약간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모델도 앙상블로 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역할을 나누지 않고 동일한 과제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뭐 굳이 들어가야 그 15개들이 가능하면은 다 포괄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근데 뭐 과제를 15개로 나눠주게 돼 있으니까 어쨌거나 5팀씩 경쟁하는 약간 경쟁하는 구도인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어떤 모델은 분류를 잘하지만 또 회귀는 잘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모델 하나로 모든 목적 표수를 다 찾는 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제 각각 좀 더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분야로 특화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사용자도 그걸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율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는 제약사들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제약사 중에서는 근데 누구나 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내놓고 많이 수혜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술적으로 보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과제가 아무래도 연구 과제이다 보니까 그거를 궁극적으로 근데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경제에도 기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안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제약사가
우리 데이터가 예를 들면 100개가 있는데 야 100개를 다 내놓지 말고 한 10개만 내놔. 왜냐면 남들이 많이 내놓으면 남들이 많이 내놓은 데이터로 똑똑해진 모델을 내가 갖다 쓰면 나는 이익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를 조금 내놓으면 처음부터 데이터가 적었으면 내놓고 싶어도 없으니까 그냥 평균치 우리가 그걸 이제 에버리지 모델 또는 글로벌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따라가는 건데 사실은 모델이 글로벌 모델을 만들었다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기 데이터로 다시 파인 튜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인 튜닝을 하고 퍼스널라이제이션 할 때 내 데이터가 많을수록 결국은 내 거 성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조금 내놓으면 내가 그다지 이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놔서 남이 얻어가는 이득보다 내가 다양한 데이터를 놓고 참여를 하면 남의 그 뭐라고 할까 고수는 약간 중간 사람들의 실력을 보고 자기 실력이 더 올라가는 거지 내 걸 뺏기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모델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빠뜨렸던 데이터를 보완을 해서 나는 더 좋아지는 건데 그때 내가 로컬 러닝을 할 학습이 데이터가 많을수록 나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는 건데 거기 데이터를 조금 내놓으면 내가 별로 성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내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남이 이익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 워크숍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데이터를 많이 내놓지 않아도 이제 본인이 하다 보면 자기 데이터가 많을수록 자기 자신의 성능이 올라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굳이 안 내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고려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게 인센티브로 별로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돈이 더 있으면 그럼 거기에는 돈을 1억씩 더 줘 이게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인센티바이제이션이라는 게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열심히 하시고 뭔가 그런 거에 동참을 하시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당근이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10분쯤 남았습니다. 교육관 시간에. 여기, 예.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모델 개발사가 3번 바뀌는 건가요? 한 번, 1차에 한 번 매칭해주고, 2차에 한 번 매칭해주고 이렇게. 네.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AI 데이터 전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차피 모델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뒤에 오는 사람일수록 좀 유리할 겁니다.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모델을 만들었고 이런 데이터로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남의 걸 보고 만드는 사람이 훨씬 수월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또 새로운 전처리를 또 요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번째 들어오는 팀이 전처리 모델을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모델을 돌리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프 모델로 표현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난 근데 다른 형태로 예를 들면 차원을 좀 바꿔본다든지 그러면 그 팀이 우리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디멘션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전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처리 모델을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스무스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플랫폼 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처리 모듈이 바뀌었다고 해서 많은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제공 측은 그걸 통해서 그 모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겉으로 드러날 때 큰 문제가 되는 건 없죠. 전처리 모듈만 추가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되고 나서 얘기일 것 같긴 한데요. 혹시나 이제 3과제로 선정된 기업 중에 그 솔루션 특허가 공유된다고 하셨는데 뭐 사용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기관이 자기가 그 개발했던 솔루션을 다른 글로벌 회사라든지 아니면 국내 회사에 그 실시권을 넘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원래는 오픈소스 과제로 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오픈을 하고 싶지 않은 데는 안 해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특허를 걸어서 남을 못 사게 하는 일은 우리 업계에선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만들어서 성능이 좋으면 팔리는 거지 여기 특허 걸렸다고 누가 특허 돈 주고 사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쟁쟁한 기업들도 타 솔루션을 기업에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거 가지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커스터마이징하고 더 많은 모듈을 넣어서 상품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스 코드가 나갔다고 그 모든 특허권이 나가는 식으로 보지 않으니 그거는 일단 저희가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똑같은 거를 다른 기업에 그걸 판매해서 솔루션을 한다고 해도 이 사업과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네, 질문 3세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이 사업이 결국에는 5차년도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3세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모델 자체가 15개 이제 팀이 들어가서 15개의 모델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 하나가 나오고 그 플랫폼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최종 결과물에 대한 그 IP에 대한 부분들은 이 15개의 그 기관이 공유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후에 관련돼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부분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신지요? 그 우선 15개 모델이 나오면 15개가 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한 10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만들었는데 옆에 게 훨씬 좋으면 이걸 안 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도태될 겁니다. 근데 도태됐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많이 쓰지 않는다고 우리가 페널티를 매길 수는 없어요. 거기도 최선을 다했는데 옆에 팀이 더 잘했으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몇 개가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것은 이 제약바이오협회가 사업단이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또 다른 뭐 필요하면 사업비 아니면 또 다른 법인이 돼서 진행할 것이고 이 전체를 묶은 IP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데이터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거고 플랫폼은 이 사업단이 그냥 운영하는 거고 솔루션은 각자 다른데 판매하고 싶으면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묶은 IP를 만들어서 이거는 뭐 누구도 못 쓴다든지 쓴다든지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진행이 되지 않을 거고 단지 그 결과들을 모아서 운영을 계속 하는 것은 어디선가 주체는 아마 과기부든 복지부든 협회든 아마 그건 5년 차쯤 때 고민할 일이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관련된 질문인데 전체에 IP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파라미터로 생성된 모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챗GPT의 파라미터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합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모델도 있고 파라미터도 생성이 되면 그 파라미터의 가치는 사업적 가치는 엄청나게 큰 건데 그거에 대한 IP 네, 좋습니다. 제가 실은 답을 조금 전에 하려다가 빠뜨렸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FAM이라는 솔루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FAM을 누가 쓰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이런 계획입니다. 참여한 기업은 당연히 과제가 진행 동안에 쓰게 될 거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오퍼레이션비가 들을 거니까 얘를 유료화할 겁니다. 유료화한다는 거는 구독 서비스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공은 남이 돈 주고 살 만큼 좋은 걸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유료화 서비스 한다는 것은 IP가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FAM이라는 솔루션 자체를 운영할 때에는 우선 5년 동안은 여기 참여한 기업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5년 동안은 독점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 되고 그 뒤는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출자를 하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그 서비스로 시작을 하는 것이지 여기 참여했다고 해서 IP를 가져가기로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는 구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FAM의 운영권은 지금으로서는 사업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유료화가 돼서 돈을 벌게 되면 그건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때는 아마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지금이 아니고 이 사업이 한 3,000년도쯤 됐을 때 따져봐도 될 거예요. 지금은 5년 동안은 무상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른 기관이 참여하고 싶으면 어떡할 거냐 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연구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연구비 지급은 없지만 동일한 조건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거기도 참여 기관으로 늘려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선정된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협의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IP 관련돼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IP는 아직 물건이 없는데 없는 상품에 대해서 IP를 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운영권이 사업단에 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5년 동안은 무상으로 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번 과제의 2단계 성과 지표 항목에 그 데이터 공급 지속성 확보 항목이 있는데 그 데이터 공급 지속성 확보라고 해서 그 첫 번째 그 5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한 다음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하는 그 규모나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데 그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속성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한 번만 주고는 그 다음에 몰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계속 실험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계속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참고로 이 사업과 별도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때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따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우수한 기관이 우선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추천한다 하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은 그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소위 데이터 생산 비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에서는 총 8.1억으로 이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과제에서 충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네,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번 RFP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제 데이터 공급자 입장을 좀 생각해 볼 때 그 전체적인 과제의 모양이 AI 허브에 약간 변형된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AI 허브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어딘가 클라우드에 모으거나 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 과제에서는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어디까지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우선 AI 허브하고는 많이 다르죠. AI 허브는 글자 그대로 이제 뭐 전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넣는 거고 얘는 우선 기본 개념이 다르다는 것하고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사업은 제약사 또는 신약 개발하는 벤처를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 본인들이 아주 성능이 전보다 좋아진 좋은 예측 모델을 확보한다는 것, 이게 딱 목적인 겁니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셔야지 뭐 연구비 자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다른 이게 AI 허브, 왜냐면 AI 허브 사업 같은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돈을 자꾸 주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자꾸 DB 구축을 한 사업이니까 우리는 그런 돈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좀 괜찮은 쓸만한 솔루션을 확보한다는 것이 목적인 거고, 그러려면 나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같이 기여를 해야만 된다는 것. 근데 거기에는 강제성은 없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기준, 원칙, 그리고 사업단이 이제 어떤 요구하는 그런 어떤 미팅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서 참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잘 쓸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는 클라우드 위에 이제 올려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형태가 되나요? 병원 그렇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올린다는 게 밖에 나가는 게 아니죠. 그 클라우드는 그 기업만 쓰는 보안 클라우드니까 그 기업만이 억세스 가능한 거지 그게 밖에 나가는 건 아니죠.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서 실행하고 파라미터를 꺼내가는 것이니까 데이터가 밖에 나가는 건 아니죠. 그 연합학습의 기본적인 철학인 겁니다. 네. 거기서 데이터가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건 전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안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사항인 것이죠. 네. 예, 이 과제에 참여하는 그 연구 책임자의 역량으로서 저분자 화합물에 국한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화합물 구조와 데이터의 그 상관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케미스트가 되는 거를 선호하시는지 아니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과제는 사실 책임자의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좋은 데이터를 내놓을 것이냐가 사실 대부분이죠. 책임자가 병원장이든 뭐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는 물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제는 와서 협의하고 그 이제 어떤 같이 태스크를 정하고 이런 거 정도의 상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그분은 뭐 프로그램을 짜거나 그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데이터를 이해하시는 분이면 되는 겁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네. 클라우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그 개념을 좀 잘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데이터를 이제 RFP 이번 참여해서 공급하기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컴퓨팅 리소스도 같이 그럼 병원이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되나요? 병원은 컴퓨팅 리소스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클라우드에 가입을 하면 그 자기 PC를 통해, 물론 작업할 PC는 있어야 되죠. 작업할 PC를 통하면 이제 그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마치 그 클라우드가 그냥 우리 건물 안에 딱 들어와 있는 안전한 장치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환경이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따로 무슨 계산 장비나 데이터 처리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그 클라우드 안에서 모든 전처리와 이런 머신러닝이 돌아가니까 따로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돼. 아주 기본적인 그 뭐 최초 로우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는 그런 PC는 있어야 되겠죠. 접속용 PC는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5년간 연구 기간이라고 그러셨는데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이 이제 5년 지나고 났을 때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다 삭제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제 그렇다고 봐야죠. 과제가 5년짜리 과제니까 나는 이제 5년 끝나고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거기서 빠져나가면 삭제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 데이터는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5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제 개인, 혹시 다른 질문 더 있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과제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특기사항에 보면은 연차별 마일스톤을 제시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제 제안 요청서의 첨부 서류에는 일단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항목이 어느 게 더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정확히 이해 못해. 뭐가 제외됐다는 거죠? 그 과제 제안 요청서 첨부 서류 제출 안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특히 마일스톤에 대한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책자에는 그 연차별 마일스톤을 제시하라고 일단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라서. 페이지 한번 찾아볼래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RFP에 있는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올릴 때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수정된 하겠습니다.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릴게요. 근데 지금 저기 어떤 사항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고 따로 개별적인 질문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냥 여러분이 제약사 규모도 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연구소도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냥 마치 벤처 같은 기분으로 다 같이 달라붙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거니까, 쟤네가 우리보다 작은데 이런 걸 따질 때가, 그거는 제가 유럽 가봤더니 유럽 사람들도 똑같았대요. 쟤네 우리보다 작은데 작지만 크고 우리 작지만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한 거니까, 지금은 마치 벤처 하는 기분으로 같이 솔루션을 만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업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석하실 때 주변 정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의 주셨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뭐 데이터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별도로 올리고요. 오늘 사업 설명의 내용은 저희가 유튜브 등에 다시 업로드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